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자금 관리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여러 가지 증빙에 관해서 쭉 해봤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현금, 그다음에 예금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수표와 어음에 관련된 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26페이지에 있는 수행 내용 1번을 해봤었습니다. 1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매출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동점이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수령하였다라는 이 거래였죠. 여기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용어들 중에 여러분, 동점이 발행했다. 발행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점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앞에서 언급한 이 거래처를 칭하는 뜻이에요. 동점 발행, 동점이라는 거래처가 발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언급한 거래처 있죠? 그 앞에 언급한 거래처를 동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거래 설명 중에 당점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점. 그러면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동점 하면은 앞에서 언급한 거래처가 발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점 발행. 그런데 당점 발행 이런 말이 나오면 당점은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 회사. 우리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6월 10일 날 뭘로 받았냐면 내년 1월 10일 날 주겠소라고 약속한 약속어음, 전자어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계를 어떻게 했느냐? 차변에 받으러음 데일리룩, 대변에 외상 매출금 데일리룩, 자산 증가, 자산 감소로 전표 입력을 했죠. 6월 10일 거 한번 전표 입력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거 전표 입력한 거를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을 안 했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 실행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전표 입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6월 달 거 이렇게 차변에 받으러움 데일리룩 거래처 코드로 정리했죠. 3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데일리룩 3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받으러움 같은 경우에 관리대장에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받으러움 계정 과목이 입력된 그 행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밑에 받으러움 관리라는 창을 통해서 보관, 전자어음, 어음 번호는 몇 번, 자수, 그리고 발행일은 며칠이고 만기일은 며칠이다. 그리고 지급은행은 어디고 무슨 지점이다 라는 것을 쭉 입력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결석을 앞 시간에서 빠지신 분들 혹시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봤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어음 관련 거래인데 만기가 도래했다는 어음이 있다는 건데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전기의 멋쟁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만기일에 입금되었다. 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전기니까 2018년도가 되겠네요. 지금이 2019년도니까. 자, 이때 2018년도 언제 발행한 어음이에요? 12월 20일 날 발행했던 어음입니다. 오늘이 6월 20일이래요. 그래서 오늘이 만기 날이에요. 그래서 보관 중이던 이 전자어음이 만기가 오늘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얼마가 입금됐을까요? 요 240만 원이 입금됐겠죠. 그래서 발행인이 멋쟁이 우리 거래처이고 여기 이 회사가 현재 우리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3일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기 때 우리는 어떻게 분괴를 하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과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다 분괴를 한번 써볼까요? 분괴를. 자,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네, 당좌 예금이 차변으로 갑니다. 금액은 저 위에 있는 2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당좌 예금은 항상 거래처를 코드로 거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여기 분괴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당좌 예금 괄호 열고 국민 괄호 닫고 금액 2,400,000 이렇게 써라. 자, 대변의 개정 과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은 뭐가 올까요? 보관 중인 전자음이 지금 우리 회사에 무슨 계정으로 되어 있을까요? 받으러 음이라고 한 거죠, 지금? 예,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큰 소리로 답변해봐요. 받으러 음. 거래처는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네, 멋쟁이. 국민은행이 아니라 멋쟁이. 받으러 음, 멋쟁이. 멋쟁이가 발행한 받으러 음이에요. 그리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240만 원. 그래서 분괴를 쓰시는데 차변에 제가 이제 여러분 그 NC에서 평가 문제 낼 때도 이런 분괴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당좌예금이라든가 받으러음이라든가 이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것과 은행 거래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은 반드시 괄호 안에 거래처를 쓰세요. 그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손으로 쓸 때도 그걸 자꾸 써보셔야 실제로 전산에 입력할 때도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하는 걸 여러분이 챙기게 되는 거예요. 예,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술형, 단답형 문제를 여러분이 회계로 풀 때도 거래처를 괄호로 이렇게 꼭 넣어야 돼요. 예, 안 넣으면 그거 틀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괴, 차변에 당좌예금 괄호 열고 국민 240, 대변에 받으러음 괄호 열고 멋쟁이 240 이렇게 분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이 날짜죠. 오늘은 6월 20일입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20일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당좌예금 코드란에다 당좌하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101번 현금이고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예. 계정 과목을요 외울 만한 것은 빨리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예. 시험 보실 때 검색해서 치는 거하고 101, 102, 103 이렇게 두들기는 거하고 뭐가 빠르겠어요? 숫자 빨리 입력해버리는 게 빠른 겁니다. 네, 시험이라는 것은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벼락처럼 해야 됩니다. 벼락같이. 자,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 국민은행 코드 이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 검색하시고 자, 적요는 뭐라고 하느냐? 받으러음이 당좌로 추심되었다는 말이 있죠. 2번에. 예. 받으러음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당좌 추심. 네. 자, 2번 적요 쓰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240만 원. 금액 정확하게. 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4번 대변이 되겠습니다.
4 하면 대변이죠. 자, 대변은 받으러움.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정도는 이제 앞으로 외우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외상매출금 108, 108, 받으러움 110. 왜 하나 떨어져 있느냐? 같은 매출 채권인데. 외상매출금 다음 번호 109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계, 차감계정으로. 네. 그래서 한 숫자 하나 넘어서 110번이 받으러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정 과목 코드를 슬슬 한번 여러분이 신경 써서 검색하지 말고 외웠으면 하는 게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모통예금에다가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움. 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개정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받으러움 나오는데 받으러움 입력할 때마다 받을 검색. 그러면 안 되죠. 받으러움이 자주 나오네. 코드가 몇 번이지? 110번. 이제 외워버리라. 이런 거 외워버려. 자, 거래처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멋쟁이. 거래처 코드까지는 외울 수 없어요. 시험에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거는. 시험 볼 땐 거래처 코드가 다 다르니까. 자, 적요는 뭐라고 할까요? 밑에서 한번 번호에서 찾아본다면 받으러움 당좌 주심이 6번이군요. 6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240. 이렇게 하면 위의 분계는 끝났어요. 그런데 항상 어음과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서도 이렇게 전표 입력과 어음에 관한 자금 관리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만 하고 끝내버리면 점수를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 눌러라. 이거. 자, 어음 상태를 잘 확인하세요. 어음 상태가 지금 상태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기가 된 건데 여기는 할인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메시지를 보고 할인이 아니죠. 4번 만기로 4를 입력해야 돼. 그러면 여기 만기로 바뀝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음을 보관하는 상태에서는 어음 번호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만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에 지금 이미 전기에 받아서 우리 회사 받으러움 대장에 이미 등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력할 필요 없고 검색해야 돼. 어떻게 검색하느냐? 더블 클릭이나 F2 키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로 그냥 더블 클릭해도 되고 우리 기능 키에 F2를 누르면 검색창이 딱 나와요. 거기 240만 원짜리 보일 거예요. 탭을 누르거나 선택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다 입력돼 버려요. 만기는 선택 외에 할 것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만기 됐으니까 더 이상 입력할 것 없습니다.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서 자금 관리 끝. 만기 시 자금 관리가 제일 간단해요. 앞 시간에 보관 시 자금 관리는 입력할 것이 꽤 많았죠. 이건 이미 입력했던 거예요. 이미 우리 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만기 처리한 거니까 번호로 검색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됐나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만기 때 우리 분계와 전표 입력 자금 관리 해봤어요. 229페이지 세 번째 문제는 전자음을 발행했다네요. 발행했다. 밑에 한번 설명을 볼까요? 신사숙녀의 외상매입금 중 일부 금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신사숙녀라는 매입거래처가 있는데 거기에 외상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 부채죠. 그런데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발행해서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그 중에 일부래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수행해봐라. 분계를. 자, 분계를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여기에 개정 과목이 지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과 어음 발행에 관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는 것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음을 우리가 발행했다는 건 우리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걸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을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우리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음 발행이 차변에 와야 될까요? 대변에 가야 될까요? 대변에 가야죠. 부채 증가니까. 자, 어음을 발행하면 개정 과목이 뭐였죠? 우리 매입 채무에서 지급 배웠죠.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신사 숙녀가 거래처가 되고 금액은 요 금액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자, 차변은 뭐가 오느냐면 차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드로 눌러야지. 그리고 F3. 아니 그냥 그 상태 아무데나. F 밑에 할인이 아니라 4번. 만기는 4번이니까 4번. 그리고 아니 어음 번호를 찾아야지. 여기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야지. 네. 그렇지. 그리고 밑에 선택을 누르고. 그리고 엔터를 한번 더 쳐. 됐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계가 차변은 뭐가 된다?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가 된다. 이때 거래처도 똑같아요. 신사 숙녀가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신사 1,000만 원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신사 1,000만 원 부채 증가.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외상 매입금 못 갚으니까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좀 연기기 시킨 거예요. 언제? 6월 30일 날이 오늘인데 1월 30일 날, 내년 1월 30일 날 주겠소하고 약속음을 발행했다 하는 겁니다. 자, 분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수행 2번은 뭡니까? 전자어음 등록을 수행하시오. 자, 우리 시험에서는요, 전자어음 등록해놨으니까 발행만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수험생 보고 어음을 등록한 다음에 발행을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어음 등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에, 예, 전자어음 등록. 어음을 등록하려면 어느 정보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수령일, 수령한 은행, 예, 그 다음에 몇매인지, 그 다음에 어음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입력해야 돼요. 미리. 미리 입력을 해야 돼요. 전표 입력 후에 해도 되고 전표 입력하기 전에 해도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자금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전표 입력 전에 해도 되고 전표 입력 하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전표 입력 전에 하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자, 어음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상단에 가만히 보시면 어음 등록 단추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눌러서 어음 등록하는 거예요. 네. 자, 어음 등록 단추 눌러보세요. 팝업 창이 하나 나오는데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 지금 이 첫 번째 있는 수령일입니다. 이 수령일을 정확히 입력을 안 해요. 우리 시험 보는 분들이. 예.
그래서 수령일이 무슨 날짜가 있으니까 이게 대략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나 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령일이 항상 오늘 날짜, 항상 여기 컴퓨터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날짜로 입력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입력해야 돼. 자, 수령일을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거기 주어진 대로 2019 0630 예. 수령일 꼼꼼히 입력하세요. 예. 수령일이 주로 많이 틀립니다. 자, 어음의 종류는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약속어음이 아니라 전자어음이죠. 여러분, 약속어음은 종이로 발행하는 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어음은 종이가 아니라 전자식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4번으로 이거 바꿔줘야 돼요. 약속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전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이면 약속하고 지나가고, 전자어음이니까 전자로 한다.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뛰어 넘어오냐면 여기 5번으로 지금 뛰어 넘어온 거예요. 금융기관. 그러면 거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은행 찾아주면 돼요. 국민은행, 당좌, 확인. 그러면 이제 어음 번호로 넘어왔습니다. 자, 어음 번호가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약속어음의 경우는요, 앞부분에 한글로 된 번호가 있어요. 뭐 가나, 뭐 하파,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된 어음 번호를 앞칸에 넣고 뒷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된 어음 번호를 뒷칸에 넣는 식입니다. 그런데 전자어음은 한글로 된 어음 번호가 없죠. 전부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칸은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가만 입력을 하는데, 자, 어음 번호 입력하는 요령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세 자리를 넣으세요. 앞에 세 자리 004. 이 앞에 세 자리는 국민은행을 가리키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8자리를 입력하세요. 그게 2019-0630. 이것이 8자리가 날짜입니다. 연월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입력하면 길어도 숫자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 00 했다가 4201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디까지 넣었는지 말하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이거 입력하다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입력하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날짜 뒤에 있는 1, 2, 3, 4, 5, 6, 7, 8, 9는 1년 번호예요. 9자리가. 예, 1, 2, 3, 4, 5, 6, 7, 8, 9. 예,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매수로 넘어옵니다. 매수는 시험에서 보통 한 매 또는 10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10매 하는 것은 뭐냐? 이 번호부터 이게 끝에가 4번이 1, 2, 3, 4, 5, 6, 7, 8, 9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숫자가 하나씩 증가해 계속. 그러면서 10장이 등록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 장, 한 매. 그러니까 1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갔지만 끝난 거예요. 예. 끝났으니까 밑에서 뭘 눌러야 돼요? 등록. 예. 등록 누르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어요? 아니요. 예. 새로이 등록됐으니까 계속 등록할 일 없다 하고 아니요로 끝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두어야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전표 여기다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하는 방법도 상관은 없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전표 등록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하세요. 먼저. 자, 그리고 나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행 3번 전표 입력. 아까 분계 써놓은 거 입력하는 거예요. 날짜는 며칠입니까? 6월 30일이죠. 자, 여기다 30 입력하시고, 차변은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네. 251번이죠. 거래처는 신사 숙녀 1004번이죠. 자, 적용은 밑에 보면은요. 외상 매입금 반제 어음 발행이라는 2번 적용 해당이 되겠습니다. 2 엔터.
그리고 금액을 1,0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칩니다. 1,000만 원 입력도 지금 1000 이거 하나씩 입력하는 사람 없죠? 10 하고 플러스 2번 치면 되죠? 예. 아직 그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1 하고 00000 이렇게 입력하면 아주 시간 많이 걸려요. 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4번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고 그랬죠?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은 숫자 번호가 한 끗 차이예요. 아까 108번 외상매출금하고 받을어음이 두 끗 차이였죠. 왜 그건 두 끗 차이냐? 그 사이에 충당금, 그렇죠. 대손 충당금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차감 계정이.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는 차감 계정이 있지만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차감 계정 없잖아요. 대손 설정 안 하잖아요. 거래처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갚아야 될 사람이 대손을 설정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은 번호가 딱 붙었어. 251, 252. 한꺼번에 계정 과목 코드를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101, 102, 103, 108, 110 그 정도부터 한번 이번 주 외워보시고 이제 뭐 그거 이제 나오면 막 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쪽으로 와서 외워야 될 것 중에 이것 좀 더 외우면 좋아요. 251, 252 이것도 참 잘 나와. 그래서 251은 외상매입금, 252는 지급어음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매입채무죠? 매입채무. 그 번호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자, 거래처 똑같아요. 적용은 밑에서 골라보세요. 4번이죠? 4번 적용. 금액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 입력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어음 관련 거래는 꼭 뭐를 해라? 어음 관련 줄을 클릭하는데 꼭 여기 클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줄 중에 여기를 클릭하든 그 줄에만 있으면 돼. 커저가. 그리고 뭐를 눌러요? F3. 자, F3 누르면 어음 상태가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발행입니다. 여러분, 지급어음이 대변에 있다는 것은 발행 외에는 없어요. 지급어음 대변은 발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발행하고 다른 건 선택도 안 돼. 선택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왜 발행이 안 뜨지 한 건 대변에 안 넣은 거야. 지급어음을 대변이 아닌 차변에 넣었다든가 이러면 이거 안 떠요. 그래서 지금은 대변이다. 자, 아까 우리가 어음 번호 미리 다 넣어놨죠. 그러니까 어음 번호는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래서 시험에서 어음은 등록되어 있으므로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이러면은 등록하지 말고 F3 눌러서 어음 번호 그냥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음을 직접 등록했죠? 등록해서 어음 관리하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음 번호 똑같죠? 확인. 여기선 뒤처리가 좀 필요해요.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발행일로 넘어가죠. 발행일은 6월 30일 맞습니다. 그런데 엔터 한번 치면 만기일로 넘어갑니다. 만기일이 언제나 발행이라고 똑같이 써 있어.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무슨 날짜가 있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동으로 들어간 거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음 사진을 보고 2020-0130으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갔어요? 지급은행. 지급은행은 어디입니까? 국민은행 당좌 돼 있죠. 엔터 치면 커서가 저쪽 위로 올라갑니다. 끝. 어음 관련 거래는 그래서 점수를 말이죠. 다른 전표 입력은 배점이 3점을 줘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저 문제는 몇 점을 준다? 1점을 더 줘요. 4점. 4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돼. 다 밑에 것까지. 그러면 하나에서 4점씩을 얻기냐? 4점.
여러분 시험 때 발표하는 거 보면요. 69점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재수 없죠. 재수 없어. 한 점 차이. 그게 이제 이런 한 점, 1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4점짜리. 4점짜리. 자,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음관리대장의 기록과 관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끝난 거예요? 점표 입력은 이제 이걸로 끝났군요.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더 뒤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뭐뭐만 나와? 세 가지만 나왔네. 앞 시간에서 했던 게 어음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한 것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된 거.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은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거. 요 세 개만 나왔는데 이 세 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행했으면 우리가 발행한 것이 만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받아 보관 중인 것이 만기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행한 것이 만기가 되었을 때 회계 처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아 보관하다가 현금이 딸리니까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배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마 뒤에서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점표 입력은 끝.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어음관리대장의 기록과 관리라는 것인데 조회해보라는 거예요. 조회. 6월 30일까지의 어음관리대장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으려고 한대요. 자, 결제를 받는데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 결제란을 넣어서 인쇄를 하는 화면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거래처별 받으름 현황이라는 것을 작성하시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을 줬습니다. 조회 구분은 잔액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잔액을 작성해라. 자, 받으름 현황, 거래처별 받으름 현황 다 같이 찾아보죠. 어디서 찾느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이 여기 자금관리 관련됩니다. 받으름 현황 세 번째 있죠? 클릭하실까요? 자, 거래처별이었죠. 만기일 옆에 거래처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거래처별이니까. 자, 조회 구분은 잔액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잔액 기간은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를 봐야 되겠죠. 거래처별이니까 엔터하면 처음부터 끝. 받으름 대장이 보니까 두 줄밖에 안 돼. 데일리로 거 350만원 잔액으로 남아있고, 멋쟁이는 240만원 있었는데 대변에 기록된 거 보니까 벌써 만기가 돼가지고 돈이 들어와 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받으름은 데일리룩으로부터 350만원짜리 요 하나만 잔액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장님한테 결제를 여기다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ER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다 결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더존 스마트 A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결제를 받으려면 위에서 이 인쇄를 눌러요. 인쇄. 그러면 이와 같이 미리 보기 창이 나옵니다. 미리 보기 창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이 결제란이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실정에 맞도록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회사 실정에 맞도록. 그러면 그걸 어디서 만들었냐? 여기서. 결제란 설정. 여기서 만듭니다. 결제란 설정. 거기에 결제란 등록을 한번 눌러보세요. 결제란 등록. 그러면 여기 몇 칸으로, 칸수를 몇 칸으로 할래? 최대 9칸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최대 9칸까지.
그러니까 담당 팀장, 부장은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 회사는 담당,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이렇게 있다. 만약에 우리 회사 결제 시스템이 그러면 이거를 몇 칸으로 만들어요? 5칸으로. 5칸으로 하고 여기다 담당 옆에다가 팀장 대신에 대리. 대리 옆에는 부장 대신에 과장. 과장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부장. 그 다음에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결제 라인에 맞도록 입력을 편집할 수 있다. 자, 어느 회사든지 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좌에서 우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예. 사장을 맨 좌측에 넣으면 안 돼요. 직급이 낮은 사람이 좌측, 결제란을 디자인할 때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 위에가. 네. 우리가 이제 실무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런 이 워터마크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이거는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무에서 혹시 실무에서 쓰면서 장난칠까봐 밑에 워터마크를 속에다 넣어놨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엑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한 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래 한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JPG 이미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PDF로도 받을 수가 있고. 예. 근데 우리 교육용에서는 PDF만 돼요. PDF 파일. 네. 이거 나는 인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누르면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프린터가 지금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인쇄하기를 누르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 프린터는 얼마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HP 프린터 안 가져가지고 저 뒤에 스캔하실 분은 저 뒤에서 스캔하시면 돼요. 사진 찍은 게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스캔은 잘 됩니다. 저 헤드가 망가져가지고 이걸로 바꿨어요. 이거는 이것도 HP에서 만든 건데 삼성에서 팔아요. 여기는 SLJ3560FW라는 프린터니까 여러분이 프린터를 여러분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프린터 설치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프린터 설치 작업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CD를 지금 이게 프린터 바꾸고 나서 여기 다 설치 안 했어요. 여기다만 샘플로 한번 해봤어요. 내 자리에서 인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쉬는 시간에 내 거 여기 CD 있으니까 갖다 설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인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프린터를 내가 원하는 여기 삼성 프린터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팩스 이거 하면 안 돼. 팩스 하면 안 되고 어디 갔어? 이건가? 네. 이렇게 프린터 잘 선택하고 실제로 인쇄할 때 뭘 누른다고요? 이걸 누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인쇄는 됩니다. 교육용에서도 인쇄 가능한데 이렇게 워터마크가 배경이 찍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인쇄해가지고 여기다 결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인쇄는 안 하겠습니다.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모든 인쇄는 여기 위에 있는 각 화면에서 이걸 눌러주시면 돼. 인쇄. 다음 문제. 수행 2번 보십시오. 거래처별 지급보험 현황을 이번에는 작성하시오. 거래처별 지급보험 현황. 이번에는 조회 구분을 내용으로 해라. 조회 구분을 내용으로 해라. 한번 해볼까요? 자, 받으러옴 현황이 아니라 전체 메뉴에 가서 이번에는 지급보험 현황. 받으러옴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이니까 만기일별이 아니라 세 번째 탭 거래처별로 가야죠. 만기일별, 지급은행별, 거래처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잔액이 아니라 내용을 보겠다 했으니까 여기 눌러서 내용. 6월 30일 현재죠? 6월 30일 현재. 그러면 여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네? 거래처는 엔터 하세요. 처음부터 끝. 네. 처음부터 끝으로 하고 날짜 다시 입력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나밖에 없네요. 지급업 현황 왜 하나만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어음 발행한 거 딱 하나 발행했잖아요. 6월 30일자 1,000,000원짜리. 그거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결제 받는다 그러면 위에 인쇄. 예, 인쇄 눌러서 요령은 똑같아요. 결제란을 여러분이 지금 결제란이 인쇄 안 함으로 돼 있어도 안 나온 거예요. 결제란 인쇄함 해야 결제란이 이렇게 나오고요. 결제란이 저기 제목 위에 있는 것은 타이틀 상단이라는 것이고 타이틀 하단으로 하면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제목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제받기 위해서 결제란 세팅하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결제란을 첫 페이지에다만 넣는 방법도 있고 이게 만약에 페이지가 양이 많아가지고 3페이지, 4페이지가 된다면 모든 페이지에 결제란을 넣으려면 전체 페이지 그냥 맨 앞장에다만 넣으면 된다. 그러면 첫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인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네, 닫아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수행 3번. 어음 집계표를 작성 수행하시오. 수불장. 이 수불장이라는 건 뭐냐? 은행에서 어음을 우리가 몇 장을 받아다가 몇 장 발행했고 미발행한 것이 몇 장인가? 발행 미발행을 이게 보여주는 게 이게 수불장이에요. 봅시다. 어음 집계표.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여기 있죠? 지급어음 현황 바로 밑에 어음 집계표 있습니다. 자, 수불관리가 수불장이죠. 수불장에서 엔터 치시고 모든 은행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으로 가고 어음책 수령일은 2019-01-01부터 2019-0630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딱 한 장이야. 조금 전에 우리가 어음 등록 한 번 했죠? 한 번 했잖아요. 한 장. 한 번에 한 장. 만약에 한 번에 10장을 했다면 여기 10장이 나올 거예요. 10장이. 근데 우리 한 장 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수령 판매, 발행도 했습니다. 발행, 판매 아직 결제 안 끝났어요. 예, 폐기한 것도 없고 미발행한 거 없다 해서 이 내용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어음 수불장이에요. 어음 수불장. 자금 관리와 관련된 메뉴, 이쪽에 있는 메뉴가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또 일일 자금 명세 이제 곧 또 문제가 나오겠죠. 아, 밑에 나오네. 5번. 제일 복잡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복잡해 보여요, 이게. 자, 6월 30일 시점에 일일 자금 명세. 그러니까 일일 자금 명세는요, 어느 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30일자 일일 자금 명세의 내용을 파악하여 결제를 받을 거래요. 그걸 작성하라는 거죠. 예, 한번 6월 30일자로 격리일보, 즉 일일 자금 명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일일 자금 명세. 날짜는 여기다 기록하세요. 오늘 날짜 자동으로 입력된 거 고쳐야 돼요. 6월 30일. 자금 항목 전체, 일일 거래 전체 이렇게 치면 6월 30일 거래 전체가 나오는데
우리 6월 30일 날 거래가 무슨 거래가 있었냐면 이 거래가 하나 있었어요. 조금 전에 멋쟁이 신사숙녀였나요? 외상매입금 갚았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대체, 외상매입금 차변이다 이 말이에요. 또 대신에 어음을 발행했죠. 지급어음 대변대체 1,000만 원. 지급어음 대변에 기록됐다. 그래서 6월 30일 거래 요 한 건이었고, 요 밑에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네, 하나씩 본다면 전일 현금은 이만큼이고 당일 현금 이만큼이다. 현금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전일 현금과 당일 현금이 똑같습니다. 또 자금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당좌예금. 당좌예금 전일 잔액이 4,135만원, 증감 없이 당일 잔액도 4,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한도 잔액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마이너스 한도 차월이 계약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내에서 수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보통예금 전일 잔액 28970 000 당일 잔액 변동 없이 증가 감소 없으니까 똑같죠. 자, 뭐 밑에가 다 그런 식입니다. 받으러음, 지급어음, 만약에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까지 금융상품과 자금과 관련된, 즉 차입도 자금을 지출해야 될 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여기 다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일자금 명세서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쇄를 해서 결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똑같아. 위에 인쇄. 그런데 이거 끝까지 다 보이는군요. 이 화면을 스크롤 해보세요. 이 옆으로 만약에 잘렸다. 그러면 여기 용지 설정을 잘 바꿔야 됩니다. 가로로 돼 있네. 이거 세로로 인쇄하면 이게 잘려요. 그러면 실제로 인쇄할 때 이렇게 잘려서 이만큼밖에 인쇄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에서도 용지 방향을 돌려서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용지 방향 가로로 해야 다 인쇄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인쇄 기능 또 결제란 설정 기능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현업에 가서 도전 프로그램의 결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인쇄 설정하고 출력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우리 수행 처리했고요. 다음 페이지 내용은 수행 결과입니다. 네, 수행 결과는 우리가 수행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이니까요. 한번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 꼭 읽어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행 팁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팁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받으러움 지급어음 계정은 자금 관리를 하도록 제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러움 지급어음이라는 그 계정 과목이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전표 입력하고 나서 이 F3을 꼭 눌러서 추가적인 자금 관리 작업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음번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어음번호는 모두 전자어음이 이래요. 약속어음은 이게 길지 않아요. 어음번호가. 약속어음은 앞에 한글로 된 번호 2자, 뒤에가 날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어음 번호로 여기서 보면은 앞에 3자는 은행 코드, 가운데 8자리는 어음 발행 일자, 그 다음에 뒤에 일련 번호 9자리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금관리 내역에 수행된 전표를 삭제하려고 한다면은 어음 결제란에 클릭한 뒤에 하단에 자금관리 했던 것을 먼저 지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표를 지워야지 자금관리가 끝난 것을 전표 지우려고 하면 절대 안 지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했던 받으러음 현황, 지급어음 현황 또는 어음 직계표 아니면 일자금 명세는 조회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조회. 인쇄하라고는 문제를 못 내고 조회해가지고 뭘 물어봐요. 그래서 아래 보기 중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워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뭐 지울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급 이거 전표 30일 이거 잘못됐어. 이걸 지우려고 그래. 그러면 체크해가지고 위에 있는 쓰레기통 휴지통을 탁 눌렀더니 관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한 후 삭제 및 편집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안 지워져요. 관리 항목이 뭐지? 여기 지급어음 때문에 그래요. 지급어음 아까 눌러서 F3 눌렀잖아요. 지급어음 누르면 밑에 보여. 그러면 어떻게 지우느냐? 이 어음 번호 클릭하고 위에 있는 삭제를 눌러야 돼요. 예. 누를 필요 없겠어요. 예. 또 다시 입력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해서 삭제하면 전표도 지워집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한 3일 패션, 주식회사 3일 패션을 통해서 일반 전표 입력 공부는 끝. 다음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